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특별한 마스터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신세계는 여러분께서 이런 대외 변동성이 많은 시장 안에서도 해외 선물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는 여러분께서 시장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이 뉴스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또 해외 선물 전략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해설위원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준식 해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출연을 하고 지금 3거래일 만에 다시 왔는데 상당히 3일 동안 좀 북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포커스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 그 부분이 좀 크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좀 갈등이나 위기 속에서 저희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9월 말입니다. 월간 이제 마지막 주 지표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 지표들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 대응해 나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뵙고 또 오늘 뵙는데 그 사이 3거래일 만에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자, 그 부분 저희가 잘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윤희라 캐스터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시려면 앞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 백미러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소식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좋은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외신 찾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를 함께 하신다면 이 사이드미러, 백미러 모든 방향등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님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황금연못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드려볼까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항상 시장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시점에 제가 또 나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투자와 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뭐 내가 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이고 잃으면 투기다 이렇게들 하죠. 맞아요. 예, 그렇게 네. 하는데 투자와 투기라는 거가 아주 엄격하게 단어가 다르듯이 보통 투자에 대한 개념은 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면,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리스크 없이 그냥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이 거래를 막 한다면 그게 투기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골드가 막 빠져. 라고 해서 그냥 쫓아가서 매매를 한다면 이건 네. 투기에 해당이 되죠. 네, 맞아요. 골드가 왜 빠졌을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니까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품 시장이 약세를 보이겠구나. 자, 그렇다면은 유로는 달러 인덱스와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거래를 한다면 리스크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투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 투자와 투기에 대한 거가 우리가 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좀 주요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지수와 국채 연이어서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항상 저희가 스케줄을 이런 이슈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마스터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시청자분들 이 두 종목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해서 종목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슈들을 점검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속보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부터 속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북미 간의 긴장 고조가 이어졌고 그리고 기술주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다우는 0.24%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뭐 저희 방송 시간 안에서는 나스닥이 더욱더 많은 큰 폭의 하락폭이 이어졌는데 그 또한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고요. 자,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 회복이 포괄적이고 견고하다라는 발언 이어갔고요. 그리고 공포지수로 알려져 있는 빅스 지수, 이 옵션 거래량이 역대 최대 한 달 만에 새로 경신한 가격대다라는 말씀 다시 더해드립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증시가 2년간 제자리 걸음을 전망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증시에 대한 부분은 2년간 여기서 더욱더 상방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 새벽 1시 45분에 옐런 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장에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속보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출연진들과 함께 짚어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입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위협 증대로 변동성이 증대된 지수인데요. 자, 오늘 현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498.50포인트 거래되고 있네요. 자, 다음은 골드입니다. 역시나 지정학적 위협 증대로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의 선전포고 발언 등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를 다시 회복한 이후 1,302.7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기다렸어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북한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작용하면서 현재 국채 가격은 125-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추가 감산과 감산 기간 연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에 큰 폭의 상승 이어졌는데요. 오늘 현재 흐름은 51.8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먼저 짚어볼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먼저 출연진들과 함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현재 S&P 500 지수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02%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498.50포인트입니다. 여전히 2500선은 다시 회복은 하지 못해요.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해설위원님 업이죠. 네. 네, 업이시고 지금 윤희락 캐스터 다운이죠. 다운. 네, 맞습니다. 자, 윤희락 캐스터 그동안 외신들 어떤 뉴스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머니에서는 Stocks come market appear to have stabilized after a rough start to the week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나스닥, 다우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이 시작을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세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빠졌고요. 다우와 S&P 500도 소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사실 옐런 의장의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ellen will be speaking on inflation, uncertainty, and monetary policy at an annual meeting of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at 12:45 p.m. E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옐런 오늘 연설이 사실 좀 더 집중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각기 다른 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옐런 의장 관련 발언을 통해서 더 크게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사람들이 이 옐런 의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좀 더 S&P를 지켜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가운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said on Monday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다 앞에서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하방으로 갈 만한 그런 압력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운을 좀 들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 외신에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야 이런 북한 리스크에 항상 많이 좀 노출되어 있고 학습 효과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더욱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오늘 반대 의견 주셨는데,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앞서 이제 윤희락 캐스터 말씀대로 옐런 의장이 이제 1시부터 이제 기자회견을 하죠. 네네.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들어올 거고 물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물가 언급을 하게 된다면 다소 좀 완화적인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지수는 또 상승 탄력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북한 재료는 한번 테스트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다시 한번 흔드는 모습, 충분히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들이 터진다면, 지역적인 재료들이 터진다면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북한 재료는 하루쯤은 쉬어갈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주말 되고 이제 다음 주 추석 기간에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래서 하방에 대한 테스트보다는 오늘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버티면서 그냥 지지하면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네. 상승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짧은 그쵸. 흐름이죠. 네. 그렇다고 지금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늘 말씀드리듯이 지수는 올라오면 매도를 짧게 준비하면서 그 대신 너무 버티지 마시고요. 손절을 긋고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은 매수는 따라가기 힘드나 여튼 묻지마 매도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앞서서 손절에 대한 부분은 황금영웅 마스터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투기와 이 투자의 차이가 또 이런 손절 비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니 애펄리스 여는 총재가 미국 경제 과열 조짐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성주식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늘 물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주 목요일 GDP 2분기 GDP라 좀 중요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PC 근원물가 지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고용 지표와 저희가 늘 강조하는 임금 상승률 이 부분까지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데이터들을 돌려봐도 여기에 대한 급작스러운 반등, 전환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9월에 FOMC에서 발표한 대로 그냥 자산 축소 정도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11월 한 말 정도에 조금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해서 송주식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의 의견을 또 보태 자면은 저도 다운을 들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위로든 아래로든 짧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2,498인데 거의 2,500 가까운 가격대죠. 이 가격대가 오면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오늘은 또 약세 흐름으로 지금 기록한 가격대가 고점일 가망성이 많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도 지금 매매 전략 너무 궁금한데요. 황금님은 마스터님, 네. 다운이시죠? 예, 저랑 네네.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우리 21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품 시장을 보면은 골드의 급락 또 10년 국채가 이제 순간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가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지수대를 보면은 보통 2,470 또 2,500 2.50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단위 우리가 보통 마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 마디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어저께 이런 그 북한 외무장관의 기자회견 때의 급락을 보여줬고 새벽녘에 다시 다 그거를 회복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왜 올랐지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그냥 우리 그 외환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상품 시장을 보면 달러 강세 공식이잖아요. 달러 강세, 주가 강세, 달러 약세, 상품 시장 강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인덱스가 최근 9월 한 20일경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흐름을 본다면 매수를 해서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어제같이 순간 많이 빠진다면은 저가 매수를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리는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서 사가지고 수익을 볼 만한 자리는 크지 않다라는 점이고 물론 이제 미증시가 한 10분 정도 남아 있고 1시 반에 또 옐런 의장의 연설이 남아 있고라고 봤을 때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거의 또 고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지금 한반도 리스크가 세계의 이슈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는 북한의 이런 위협이었을 때 동계올림픽에 나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제 11시 반인가요? 외무장관 북한의 외무장관의 그 기자회견이 이제 늦게 이렇게 나오는 걸 쭉 보면서 바로 떠났다라고 해요, 이제 북한으로. 그러면은 우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한 11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 아침 한 10시, 11시 정도에 도착이 됐다면 그때 어떤 사건이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일단 보고도 들어가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내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물론 날짜로는 한 수요일이지만은 뭔가의 어떤 거를 움직임을 만든다면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쫓아가는 어떤 매수는 아니라 올라오면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올라오면 매도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이제 넘어가는 새벽 1시 45분에 옐런 의장의 발언 때 그때 지수가 가장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건 역시나 사람인 만큼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동선도 파악을 하면서 시장을 좀 해주시는 짚어주는 그 초점에 그 부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저도 내일 아침이겠구나.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은 이런 전망, 세심한 전망을 좀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팩트 그 이상의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그 점을 중요한 건 아무 일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행히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아무 일 없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수상으로 지금 짧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가격대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고점과 이 저점의 그 밴드를 잡아주신다면 어떤 선일까요, 마스터님? 일단 2,500에 대한 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지지선이 되겠지만 얼마 전에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CFO들은
기업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거품이 주식을 있다.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월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S&P 시장이라든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도 현재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지 마냥 갈 수만은 없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이제 뭐 2,500 넘으니까 3,000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S&P는 어쨌든 2,495, 또 2,500, 2,500, 뭐 2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마디가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틱 수로 기준으로 한다면 25틱씩, 25틱 보통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수치 우리 국내 선물은 수치를 금방금방 익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수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틱수로 본다면 25틱, 50틱 중간에 어설프게 자르지 마시고 25틱, 50틱 이런 식으로 2,500 기준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2,500선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저항성 그리고 많은 의미를 담은 만큼 25틱씩 이런 좀 마디를 나눠서 보시라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봤는데 일단 가격대가 올라오면 매도 관점이 유효하다는 점 전략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자,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골드가 1,3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또 여기서 고민이 드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3.5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골드 들어볼까요?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네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님 업이고요. 뉴욕캐스터 업이죠. 네, 업입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님 반반 의견이고 네. 저는 다운인 것 같아요. 아니, 다운입니다. 다운입니다. 네. 다운이었어요. 네, 뉴욕캐스터 업이죠. 네, 업입니다. 골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꼼꼼히 함께 열심히 살펴보면서 알아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골드 steady near one week high on North Korea worri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먼저 골드를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가게 하는 거는 대북 관련 리스크이겠죠. 골드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afe haven investments amid lingering tensions over Korean Peninsul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S. gold futures for December delivery rose 0.2% to 13.70 per ounce라고 해서 1,313.70을 넘어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해주신 옐런 의장 관련해서도 좀 중요하게 반응을 오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nflation, Uncertainty and Monetary Policy라고 그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그리고 금융정책. 그러면 앞서서 그 해설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이게 발표가 나오면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Chinese real estate developers getting hit pretty badly because of curbing of property sales and downgrade of China's sovereign ratings are also causing people to rethink their risky positio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투자자들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고 또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데에 좀 이렇게 세일즈가 잘 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골드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점은 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gold markets initially fell on Monday but turned around to show signs of support. We broke above 1300 level agai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300선을 좀 중요 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장기적인 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은 골드는 하방으로의 압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대북 리스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owever, given enough time, it's likely that the market will roll over again as things come down because quite frankly, the market is starting to get used to the type of situatio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도 금방 합숙 효과를 통해서 곧 안정세를 찾으면 다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세, 약간 골드를 선호한 추세가 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드의 약세가
상승세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상방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1,300 돌파된 이후 일단 시가보다 밀렸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0.83% 빠진 가격대입니다. $1,303.3인데요.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저는 저 역시 앞에 조금 답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연준에서처럼 물가 결국은 알 수 없다라고 똑같이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거짓말을 못하는 사실 옐런이에요. 좋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물가를 갖고 좋다라고 절대 표현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방을 보는 거고, 오늘 매파적 발언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1300선 지지하면서 상승할 거라고 보면서 또 북한 재료까지 합쳐져서 하방 지지가 상당히 견고하게 좀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수, 목, 금 지표들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달러 인덱스를 봐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하고 직전 저점이 한 1290선을 뚫고 내려온다. 그렇기보다는 1300선에서 1290선 오면은 좀 매집을 해나가면서 1310선 넘어가면 청산을 하는 그런 조금 긴 호흡의 트레이딩이 되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전 매수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짧은 호흡인데 골드는 좀 긴 호흡이네요. 일단 자, 골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300가 돌파를 해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들 하실 것도 같은데 오늘장 보니까 이 $1,300 고점을 보면은 $1,317.1예요. 여기서 바로 눌렸다. 저는 $1,300가 지지되는 안에서 이 약세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그냥 단지 차트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1,300 지지된 그 가정으로 그 안에서 약세로 마감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반반 의견이시죠? 네, 궁금해요. 기로죠. 그러니까 하락을 급격하게 한다면 대북 리스크 이제 없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급격하게 한다면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리스크가 없어.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을 거야라고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값이 급등을 했었을 때 작년을 생각해 본다면은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됐을 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가 굉장히 변동이 컸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더 큰 크기로 된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안 되니까 우리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외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마치 전쟁 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다 각자의 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본다면은 실제 어떠한 뉴스의 크기라든가 어떤 시장의 이슈라든가 하면 지금이 더 큰데 골드가 급등을 정말 한다면 정말 우리한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본다면 거의 한 700틱 정도 최근에 고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였을 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골드는 아니죠. 유로가 상승할 때 골드는 하락을 했었고 유로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골드 같은 경우는 같이 쭉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물론 오늘 이제 당장 있을 이슈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재료 이런 점들 고용지표 다음 주까지 쭉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은 골드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어디에 두고 있다? 저 계속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가 50% 올라갈 거다. 계속 얘기했죠. 지금 52불대에 있잖아요. 맞아요. 시장의 메이저들의 돈은 유가에 관련되어 있지 이게 금이 정말
투기적으로 베팅을 할까 말까 여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물론 이제 뉴스가 나서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10년 국채가 갑자기 크게 뭐 하락을 한다거나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골드의 변동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큰 그죠. 흐름은 안 나올 것 FOMC를 같습니다. 전후로 해서 한 2, 3일 동안에 네. 안전자산 자금들이 조금은 커머디티 쪽으로 넘어가는 유동성이 이미 넘어갔죠. 그런 네. 모습이었죠. 네. 예. 아니, 이 유동성 흐름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매매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 또 매력도를 또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골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너무 이렇게 발언이 장기적으로 이어오면서 김이 너무 새버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마스터님 말씀대로 여기서 정말 강력하고 너무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골드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30분이 넘어간 시간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지금 증시 개장을 하면서 속보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달러 강세의 상승세가 주춤됐다라는 그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으니까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요. 2498.50포인트. 뭐 개장 전과 뭐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나스닥, 오늘은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인가요? 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5,903.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 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하락세입니다. 1.19가 깨졌고요. 1.184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3.4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51.73달러, 여전히 51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 회복세, US 스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기술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Information Technology Stock fell more than 1%가 어제 빠졌던 1%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지금 주가도 회복으로 해서 출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미국 본장에서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드렸는데, 네. 유로 체크할 부분이 네. 유럽 본장 열리고 나서 1.19대에서 지금 1850대까지 좀 내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네요. 네. 어제 주말 사이 독일 총선이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극우 정당이 제3당이 됐습니다. 네, 표를 많이 94석을, 얻었어요. 예, 네. 차지를 하면서 이런 좀 뭔가 유럽 내에 극우 정치에 대한 부활이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물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 달러가 지금 너무 보시면은 92불대에서 거의 지금 93불 직전까지 지금 네. 92.83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달러가 많이 올라오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사실 유로가 내려온 영향도 있지만은 약간 유럽 내에 정치적 이슈들도 조금 섞여 있다. 지금 가격에는. 네. 좀 그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AFD입니다. 그 극우 정당이 히틀러 나치 이후에 연방의회에 진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려왔는데 12.6%의 득표율로 2013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독일 메르켈의 유로화 향방 의견이 분분하다. 뭐 지금 말씀드린 속보가 뭐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FX 12월물은 미국 달러와 강세 약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통화에 대해서는 워낙 뭐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지금 골드 계속해서 의견 듣고 있는데 다음은 미국채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미국채인데요. 저는 오늘 마스터님 나오신다고 해서 많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자, 국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현재 가격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재 125-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있는데 어제장에 뭐 좋은 흐름이었어요. 126까지 일단 회복한 이후에 종가는 126-01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먼저 국채 알아본 이후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국채는 모두 의견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아니, 항상 저희가 의견을 한 번도 안 나누고 바로 방송 중에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항상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방송 끝나고 오르긴 하는데 맞아요. 항상 망장일치 나온 상품들은 네네. 방송 중엔 좀 반대로 가요. 그런 리뷰도 해주셨어요? 좋은 통계입니다. 네. 자, 윤희라 캐스터 국채 의견 들어볼까요? 네, 국채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연준 제네럴런 의장의 연설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다 보니까 국채의 흐름은 상승으로의 폭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The yield on the benchmark 10-year Treasury note, which moves inversely priced, was higher at around 2.2216%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U.S. government debt price were lower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as investors watched out for growing ten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waited to hear from U.S. Federal Chair.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연준 관련돼서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상승으로의 폭은 좀 강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제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 게 연준의 발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 연준에서는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몇 %로 보냐라고 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investing.com에 따르면 President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William Dudley said that U.S. economy is stable and the Federal can consider another increase in the interest rate this year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장에서 윌리엄 더들리가 이번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했고 오늘 그 카시카리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 미국 현지에서는 at the moment the probability of the tightening the federal monetary policy in December 2007 exceeds 7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넘게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면은 오늘 옐런 의장 발언 관련해서도 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좀 제한적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실어서 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오늘 1시 넘어가는 새벽 1시 45분에 옐런 의장의 발언도 참 중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내일 신세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환율 얘기할 때 이걸 잠깐 언급을 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오늘 원달러 차트를 보시면 1134원에서 갭 상승했어요. 그리고 1137원에서 끝났습니다. 대부분 장 중에 별일이 없고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 선방을 하면은 그냥 그 갭을 채우기 마련인데 오늘 환율이 좀 수그러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이 사실 북한 재료를 약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 자체가 사실 글로벌 트레이더들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커넥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행보가 사실 글로벌 트레이더들의 뷰와 비슷하다라고도 축소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원달러가 상당히 좀 숨고르기가 전혀 아니었다. 한 번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희라 캐스터 말씀대로 CME 패드워치가 지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는 지금 두 달 남았죠. 이 패드워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밀당의 귀재예요, 옐런은. 이 70% 넘어가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 50% 밑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아마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과하게 목적까지 차지 않았나, 인상 가능성이. 그래서 인상 가능성을 가능성을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다.
라는 의미에서 상승 들었습니다. 네,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늘의 상승 방향을 들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뭐 앞서서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 이런 외환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원달러가 한 달 만에 최고이고요. 북리스크에 외인이 주식과 채권을 매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현물, 그러니까 저희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요. 현선물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어요. 계속해서 큰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이 선반영으로 국채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뭐 빠져도 지금 금리 기준으로 네. 지금 2.24거든요. 그런데 레인지가 2.18에서 2.28 구간이 이제 레인지죠. 그렇기 때문에 2.24면은 0.04 정도 남은 거예요. 네. 0.04 남았다는 거는 가격으로 전환을 하면은 여기서 한 10틱 많이 빠져도 그러면 뭐 한 25 정도에선 충분히 매수 그 여력이 있다. 네. 그 이하로 2.28%를 뚫고 금리가 추가 상승하기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걸 지난주에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한 2호에서 30 구간대는 125다시 네.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는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격대도 함께 짚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대가 지지가 됐다라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도 126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업을 들었어요. 지금 가격대도 저도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옆에 국신을 모시고 좀 감히 의견을 바라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우리 앵커님이 네. 추석 연휴 동안에 해외 네. 선물을 보유를 해서 가겠다라고 네. 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어려워요. 포지션 트레이딩 하겠다. 우리 국내장은 어려워요. 쉬는데 이제 해외는 네. 어차피 뭘 뭐 하나 반드시 열립니다. 사서 뭘 하나 네.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국채죠. 그쵸. 네네. 지금 시장에서 국채예요. 대부분의 네. 시장이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어떤 결론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대다수는 안전자산에 있어서는 10년 국채가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에 원모 타임, 그러니까 21일 FOMC 회의 때에 발표됐을 때에 125.19, 17 이런 때까지 갔었죠. 근데 네네. 이번에 오늘 또 1시 반에 어떤 의견이 나왔었을 때 그 자리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짚어주는 가격을 보고 나랑 보는 자리가 똑같구나라고 했었던 것은 어저께 우리 보면 9시 반 이전에 한번 국채가 한번 흔들거렸다가 맞아요. 쭉 뽑아져서 이제 126을 가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외무장관 기자회견 이럴 때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그때 자리가 125.25 자리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거의 횡보했었습니다. 횡보하다가 네네. 이제 미장이 출발할 무렵에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고 S&P가 올라가고 골드가 빠지고 또 국채도 좀 빠지고 하는 모습인데 골드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국채는 좀 단단하게 있었죠. 그런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의 고점 대비 최소한의 어떤 변동 개인들이 쉽게 말해서 올라갈 거야. 북한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안전자산이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어 놓으면 거의 놓는 자리가 25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견디죠. 야 다시 내려가나 보다. 저점을 깨나 보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구간대에서는 결국 금리가 가서 부딪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랑 같은 자리를 놓고 봤었을 때 오늘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정말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25.2625 이 정도 선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롱플레이로 한번 가본다면 일정하게 그 리스크 아까 통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내가 가본다라면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게 10년 국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금도 아니고 오일도 아닙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어떤 매매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내려가서 손절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저 밑에 가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10년 국채를 한 번에 한 가격으로 사서 끌고 간다?
그거는 그냥 초단타를 했었을 때 가능하죠. 네네네. 근데 어떤 롱플레이, 어떤 뭐 추세 흐름 이런 걸 본다면 떨어졌었을 때 그냥 짚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격선을 놓고 접근을 하셨을 때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 그게 우리 보통 지금 뭐 1시 반으로 이어지는 시간 타임 또는 보조 지표의 어떤 흐름, 이렇게 캔들이라든가 이런 걸 세어봤을 때는 그 시간대까지 어떤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추석 연휴 내 국내장은 쉬지만 해외 선물장은 활발하게, 네, 오늘처럼 열립니다. 타이밍에는 늘 이 상품의 만기가 언제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참고로 10년 채권 같은 경우는 3, 6, 9, 12월 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월물 간 간격이 상당히 넓고요, 3개월로. 그리고 뭐 11월 30일로 이제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예상한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다 뭐 대응 가능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한번 습관적으로 하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는 매월물이 돌아오는 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이런 점들은 늘 좀 확인하는 습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추석 연휴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마스터님의 그 의견과 이 말씀을 투자자분들이 잘 담아 주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저희 이슈 확인하면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 자, 국채까지 세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지금 시세가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S&P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2,500선을 돌파한 이후 다시 2,499.75포인트로 눌렸는데 2,500선을 계속 돌파 중이네요.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5,90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양지수 모두 선물 쪽에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지수 흐름 살펴보셨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감산과 감산 기간 연장 기대감 속의 상승에 따른 이슈를 먼저 꼽아봤고요.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원유는 오펙 감산 등과 맞물려서 일시적인 상승세일 것이다. 불마켓이 이어지려나라는 그런 속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지금 WTI 기준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가격 역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입니다. 산유국 감산과 크루드 독립투표 영향이다라는 그런 속보 올라오고 있고요. 사우디 전 석유 장관이 연말 또는 내년 초 유가가 $60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아주 긴 상방 쪽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소망일까요? 이게 시장에 대한 정말 확실한 분석일까요? 자, 바로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더욱더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지금 51.51달러예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오늘은 다운입니다. 네, 바로 윤락 캐스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올다운인데요. 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크루드 오일의 상방, 원인이 있었는데요. 일단 외신 쪽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Top Oil Executive gathered that S&P Global Platts, 이게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컨퍼런스 in 싱가포르이죠. Says strong oil demand this year was accelerating market rebalancing and helping inventory drawdown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브렌트유 관련해서 브렌트유가 터키에서 지금 KRG 석유 수출기를 막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동방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가격이 크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큰데요. 실제로 investing.com은 US crude futures dipped around 0.5% to 51.98 a barrel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장에서 0.5% 정도 빠진 가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US crude will find a wave of new buyers on Monday and enters today's trading with a 2-week winning streak.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the commodity is now above $52 and is certainly approaching important midterm resistance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중장기적인 텀에서의 좀 조정 국면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고 나면 여전히 upside speculation
스티뮬레이션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방으로 갈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방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속보까지, 뉴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일단 길게는 장기적으로 오름세, 이제 상승 쪽으로 가격을 보는 많은 몇몇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외신 잘 의견 들어봤고요. 자, 해설위원님도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3박자, 이런 상승 요인의 3박자가 다 나오지 않았나. 네. 네, 오펙 감산회의, 과잉 재고량 감소했고, 중국의 소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다 3박자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하락에 대한 요인이 나올 차례죠.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4-5 계약을 운용하면서 내가 크루드 오일을 거래한다면 50불에서 한 번 치고 52불에서 한 2계약 정도 매도를 치면 평단이 한 50점 후반대가 나옵니다. 한 75나 80 정도 나오죠. 거기서 50불대까지 한 수익을 조금 실현하고 나오고 네. 50불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때 또 그 움직임 속에서 또 그런 형태로 좀 중요 구간이죠. 50불, 52불, 49불 이런 사실 마디 가격들만 잡고 거래를 사실 긴 호흡으로 하더라도 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이 이제 한 계약 갖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였던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오면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크루드 오일은 올라오면 매도 네. 포지션.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많이 올라왔죠. 네. 우리 그때 48불 때도 맞아요. 예, 제가 출연했을 때도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빠졌었습니다. 50불은 어쨌든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새 월물이 시작이 됐어요. 11월물이. 네. 그런데 11월물에 거의 시초가에 가까운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월봉의 시초가가 거의 고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죠. 세력들의 입장이라면은 팔고 나가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내일부터 싱가포르에서 27일부터인가요? 네. 싱가포르에서 석유 컨퍼런스 포럼 이런 것들이 좀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본다면은 또 감산에 대한 것들 지금 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그 뉴스는 거의 이제 우리 속된 표현을 한다면 확인 사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뉴스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원유 시장은 계속되는 박스권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하루 반 정도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익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죠. 먼저 선두에 나서서 매도를 치니까 쏟아져 나왔는데 아마 지금 자리에 한번 멈출 겁니다. 멈추고 이 자리가 이제 내일이면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경우를 본다면은 저는 일단 한 50.50 정도, 50불을 무조건 깬다 이런 건 안 보는데 50.50 정도까지 열어놓고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50.50달러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부 정말 다양한 이슈 정말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속보 들려오는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4가지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오일에 이어서 또 유로, 또 엔화까지 이런 다양한 통화 상품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황금연못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전히 황금연못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황금연못 마스터와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